퀸즈 YWCA가 더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20기 뉴욕협의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멋과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휘발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퀸즈 YWCA가 더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퀸즈 Y는 플러싱 유니온 H마트 선상에 위치한 우체국 2층에 사무실을 얻어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를 열었습니다. 퀸즈 Y 이사들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센터 직원들은 25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고 새 센터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그동안 퀸즈 YWCA 본부까지 찾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멤버들은 새 지국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자주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좀 멀어서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픈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라고 지금 말하는데 물론 작은 오피스 2개이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센터는 푸드스탬프, 노인 아파트, 저소득층 난방비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납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아파트 신청 그리고 인슈런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뭐 이런 거 신청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랩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 헬스예요. 그래서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조그맣게 이제 스몰 그룹으로 이제 그런 스몰 그룹도 만들어서 디스커션도 하시고 이제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퀸즈 YWCA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한국어로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방문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20기 뉴욕협의회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이날 퀸즈 코로나 테라스 원더파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종원 회장을 비롯한 15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153명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활동 목표를 향해 활동하게 됩니다. 뉴욕협의회 이종원 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도정에 뉴욕의 50만 동포가 앞장설 것이라며 그 첫걸음을 뗀다는 자긍심으로 출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인내해서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선택이 아니며 필수인 것입니다.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을 발휘하시고 더욱 화합하고 단합하셔서 단합된 힘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공공회의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민주평통은 절대로 잔화음으로 치우쳐서 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좌우의 날개가 함께 힘차게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단이 극복하고 그래야지 한반도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옵니다. 뉴욕협의회는 이종원 회장, 정영훈 수석 부회장, 대외협력 김영구 선임 부회장, 대내사업 윤섭 선임 부회장을 중심으로 11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한경애 위원장과 이찬희 위원장이 각각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멋과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24일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국의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즐기려는 뉴요커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이날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장에는 모두 32개의 홍보 부스가 마련됐으며 불고기, 전통떡 등 한국 전통 요리도 선보였습니다. 올해 참석자 5천여 명 중 절반 정도가 비한국계 미국인으로 특히 이들은 오징어 게임 속 콘텐츠에 몰려들어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달고나 뽑기는 최대 히트 코너였으며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허기를 달래려 허겁지겁 먹던 도시락도 개당 $10의 가격에도 200여 개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또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엔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와 사물놀이, 뉴욕 한인회장배 씨름대회, 태권도 시범, K-팝 커버댄스 경연, 비빔밥 500인분 나눔, 종갓집 김치 만개 배포 등의 행사도 열렸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전 세계에서 뉴욕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휘발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지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주유소는 3.9달러 선으로 4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3.43달러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12센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2.23달러보다 50% 정도 오른 것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일주일 전보다 7센트 오른 3.37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역시 1년 전 평균 2.16달러보다 50%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유 채굴 비용의 상승이 휘발유값 오른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들은 1년 전보다 매달 17달러 정도 휘발유 값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수개월간 추진해온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의 최종 승인과 2조 달러 이하의 사회정책 확충,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일주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90% 정도는 합의하고 법안 작성까지 마쳤으며 유급휴가, 메디케어 커버 확대, 세금 인상 등 남은 이슈들을 곧 타결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공개 언급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는 2조 달러에 못 미치는 1조 7,500억 달러 내지 1조 9천억 달러 사이로 원안보다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최종 포함될 사회정책들을 보면 첫째, 헬스케어와 관련된 3,10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정부 보조를 3년간 더 시행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치료를 집에서 하는 홈케어를 포함하되 당초의 4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하로 축소하게 됩니다. 둘째, 부양자녀와 워킹맘 지원 방안으로 17세까지 매달 $250,
또는 $300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당초 4년 더 시행하려다가 1년만 더 시행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셋째, 무상교육에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은 포함시키는 반면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는 제외하고 대신 대학생 연방무상 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7,000로 $500 올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물론 롱아일랜드도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돼 연방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24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급속히 확산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됐으나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또 아직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거나 백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지 여부 등은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최근 영국의 확진자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델타 플러스 변이는 부스터샷 접종률이 30%를 넘긴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돼 부스터샷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변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양육 부담이 엄청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 센서스국 가계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한 달간 5살 미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기 위해 노동 조건을 변경한 성인이 700만 명에 달한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지 못한 성인 중 3분의 1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나 병가를 냈고 4분의 1은 무급휴직, 4분의 1은 근무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하락했으며 학생 등의 감소로 어린이집들도 대거 폐업하거나 일부는 직원들이 퇴직해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줄임으로써 가계소득도 줄어들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소비 축소, 미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건물, 도로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없애고 트럼프 재단의 뉴욕시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무려 $3천만 혈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직후인 1월 13일 트럼프 재단의 센트럴파크 아이스링크 운영권, 브롱스의 페리포인트 골프 코스 운영권 등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행동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뉴욕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비용이나 시민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센트럴파크 아이스링크의 새 운영권자로 선정된 뉴저지 데빌스 아이스하키 팀은 4인 가족 입장료를 기존 $95에서 $109로 10% 이상 인상함에 따라 뉴요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또 트럼프 재단은 브롱스의 페리포인트 골프코스 임대권 박탈과 관련해 $3천만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임대 기간이 13년가량 남아있어 트럼프 재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쓰레기 매립장이던 부지에 $2억 6,900만 투입해 2015년 골프장을 만들었으며 2018년 $1,000만 투입해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클럽하우스도 신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만 되면 백악관을 탈출해 자신의 델라웨어주 집으로 돌아가는 등 주말 외박을 즐기는 바람에 백악관을 비운 횟수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지금까지 276일 중 무려 108일을 백악관이 아닌 델라웨어주 자신의 집 또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108일 중 델라웨어주 웰링턴에서 보낸 날이 69일, 캠프 데이비드 산장이 32일, 레호보스 비치 여름 별장이 7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뒤 275일 중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나 뉴저지주 배트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보낸 날이 61일,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보낸 날이 9일 등 모두 70일로 바이든 대통령이 30% 이상 많았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40일,
아들 부시 대통령도 84일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을 금박 입힌 새 장에 비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난 백색 감옥,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은 아주 좋은 감옥이라고 묘사하는 등 비서진들이 모두 퇴근한 뒤 백악관의 외로움과 기자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백악관 경호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레호보스비치 여름별장을 자주 찾음에 따라 효율적 경호를 위해 45만 6천여 달러를 투입해 거대한 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9개월 만에 지지율이 폭락해 2차 대전 이후 대통령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4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와 아프간 철군, 경제 위기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는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첫 3개월간 평균 56%에 달하다가 최근 3개월인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임기 초기 9개월간 1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 같은 기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10.1%포인트 하락보다 더 큰 것입니다. 특히 아들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9개월간 13.1%,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같은 기간 12%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1명의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은 지난 7월 코로나19 재확산 시점부터 시작됐으며 8월 중순 아프간 철군 때 대혼란 등으로 급격히 폭락했고 최근 물가 폭등 장기화 및 공급망 병목 등 경제난에 봉착해 미국민의 실망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 피어 36에서 열리는 아트엑스포 뉴욕이 정재권 작가를 핵심 작가 6명에 뽑혀 집중 조명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을 역임한 정재권 작가가 지난 2019년에 이어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 앞서 아트엑스포 뉴욕 주최 측은 정 작가의 실력과 업적을 조명하는 스폴라이트 아티스트에 선정했습니다. 정 작가는 2년 가까운 코로나19로 고통스럽고 지루한 삶을 이겨온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밝고 강렬한 색채 작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미 타블로이드지의 보도에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미 주간지 글로브는 최신호 일면에 김정은은 죽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 극비리의 쿠데타를 일으켜 김 위원장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지난달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등장한 사람은 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쿠데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지난해부터 주기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4월에도 김 위원장이 한동안 두문불출하자 건강 이상설 등 관련 보도가 쏟아졌지만 결국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7월에도 김 위원장의 사망 등 신변 이상설이 담긴 헛소문이 퍼지자 국정원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소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골퍼 48명이 33년간 미국 LPGA 투어에서 200회의 우승을 차지해 전 세계 국가별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퀸즈 파라코웨이의 한 주유소에서 손님 간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목숨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커네티컷주 콜체스터에서 웨스턴 커네티컷대 남자 라크로스팀 선수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뉴욕주 경찰이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적발한 마리화나 불법 재배 건수가 4건에 1,628포기로 지난해 152건 4,242포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50대 한인 여성 큐레이터 문모 씨가 미술품 판매 대금 27만 달러를 빼돌려 자신과 관련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 19일 버겐 카운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1년 전 실종됐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고 경영자 50세 야곱 세포리아가 시카고 근교의 국유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2년 내 전기 스쿨버스 75대를 투입하는 등 오는 2035년 9월 1일까지 뉴욕 시내 모든 스쿨버스를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멕시코에서 수입된 양파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37개 주에서 650명 이상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130여 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양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재건 작가가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트엑스포 뉴욕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2019년 아트엑스포에서 제2청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작가 데뷔를 한 정 작가는 인생 산막에 들어서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수만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